돌은 특히 수원돌은 이렇게 철분 성분이 많아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서 요즘에 수원돌이 별로 없거든요. 뭐 여주나 이런 데는 그냥 검은 검버섯이 핀다든가 이렇게 색깔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렇게 갈색빛으로 변한 저런 색이 원형돌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원형, 원래 그 당시 정조임금 당시. 지금 여기에 이제 수원 성곽에는 수문이 2개가 있어요. 수문이 북쪽에 있는 건 북수문, 남쪽에는 남수문인데 수원 사람들은 북수문을 몰라요. 오히려 화홍문이라고 해야 알아요. 그래서 화홍문은 왜 화홍문이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무지개처럼 무지개 홍자 써서 화홍문이고, 문이 그래서 무지개가 우리가 보통 7색깔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 칸수가 7개예요. 그래서 문 칸수가 7개인 거는 서울에도 없어요. 서울에 가장 많은 문수는 5개예요. 이 오간수문인데 그만큼 수원은 정조임금이 굉장히 신경 쓰고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는 도시 아닌 곳에서 그렇게 규모 면에서나 뭐 시설의 그 기술 면에서나 모든 것이 그 시대에 모든 기술과 모든 경제력이 총 집합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기엔 뭐 문 그냥 별거 아니네 이런데 그 당시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남쪽에 있는 남수문은 문이 또 9개예요. 그래서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유일무이한 정말 아름다운 성곽이다라는 것도 인정을 받았지만, 이 딸린 시설물이 수문은 똑같은 역할이잖아요. 근데 같지가 않아요. 모양이나 개수나 이런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설물이 성곽 주변에 한 50개가 넘는데 용도가 같아도 모양이나 이런 면이 다 틀려요. 그래서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 위원들도 참 너네 이 군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답게 잘 졌다라고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수원 화성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유네스코라는 거는 전 세계에 하나뿐인 시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신 어르신들도 다 유네스코예요. 그러니까 각자 나랑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시설이 올라가는 게 유네스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굉장히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미국도 배합하는 게 유네스코 관련 시설물이에요, 저희 나라. 왜냐하면 미국은 짧아요. 역사가 200 몇 년, 저 정조임금 등극 1776년 영국으로 독립해서 224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유산이 없어요. 유산이 없기 때문에 자연유산으로 밀어요. 걔네는 막 로키 산맥 이런 거. 그래서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도 배합하는 시설물이 뭐냐면 왕실관련, 임금님이 사는 집, 궁궐, 돌아가시면 묻히는 능, 돌아가시면 영혼을 달래주는 종묘, 그거에 영혼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재래악, 그런 게 우리나라밖에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없어요. 그리고 기록이 있잖아요.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의계라든가 이렇게 다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정말 문화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들한테도 이런 거는 정말 힘주고 얘기해요. 자부심을 가져라. 그래서 이런 데 와서도 문화시민으로서 잘 관람을 해줘라. 왜냐면 이게 무너지고 뭔가 관리가 소홀하면 3년마다 유네스코에서 와가지고요, 검사해가지고 관리가 소홀하면 취소돼요. 이게 지정된다고 계속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취소된 경우도 나와요. 창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이렇게 이런 걸 알고 하면 애들이 이렇게 보는 것도 좀 틀리게 보더라고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남의 나라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려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내려가요. 저는 정차하고 계신 줄 알고. 비디오까지 또 참 멋쟁이셔. 무슨 관광상품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서항문이. 그래서 이 문이 수원에 오면 저기 광교산에 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뭐 평촌을 흘러가서 아산만까지 흘러가거든요. 서해바다로. 그래서 이 수문은 지금은 우리가 그냥 보는 관광거리지만 이 서해에 있는 그 물은 당시에는 필수예요.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은 못 먹어도 물만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수기 때문에 항상
우물 위에 이런 물이 흘러가게 해놨고요. 예전에는 여기서 밑에서 이게 지금 좁아보이 넓은 건데 방금 더 넓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수영대회를 할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넓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앞쪽에 보면, 뒤쪽에 보면 이렇게 물이 많이 홍수질 때 지금은 저 밑에 주심돌이 이렇게 네모나게 쫙 깎였지만 저쪽에서는 물을 이렇게 갈라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른 목걸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그 조상들은 뭘 하나 해도 굉장히 지혜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갈라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원의 팔경 중에 하나가 홍수질 때 물이 이렇게 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 해서 비 오는 날, 고수들은 비 오는 날 여기 와서 구경하러 와요. 그러니까 서울 경복궁도 비 오는 날이 가장 아름답다 하잖아. 한옥이 이 젖은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데 서울이 똑같아요. 여기에 많은 물이 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여기 정조임금은 이 우리나라의 그 당신의 그 대왕이지만 백성을 굉장히 사랑해서, 그래서 그 군사 방어 시설이고 공격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기하게 해서 이런 문들도 만들어서 드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이런 기와집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어쨌든 정조임금은 당신이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지만 백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런 시설물을 갖다놨고요. 그 수원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정복이니까 돌려나 살다 있는데 전체 굉장히 유명한 건물 하나를 이용하는 앞으로도 없고 그 전에도 없던 8일간의 엄마를 위한 생일잔치예요. 61세 한갑을 맞이한 엄마를 위해서 생일잔치를 해줬는데, 저는 작년에 그 사도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영화를 잘 안 봐요. 사실은 안 보는데 이제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역사 관련 영화는 봐요. 그래서 이제 사도는 제가 벼르다가 봤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이 책에 써있는 글 같다고 느낀 게 사도 영화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영화 보는 내내. 근데 그 중에 제가 아직도 이렇게 말할 때 울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물어봐요.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어른들한테도 여쭤보면 뭐 뒤지에 갇힌 장면을 많이 얘기를 해요. 사도의 그 영화 본 사람들 어떤 장면이 생각나나요? 하면 보통 뒤지에 갇힌 장면, 뭐 이렇게 물도 주고 싶은데 물도 못 주고 이런 장면을 떠올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은 신분 사회잖아요. 그쵸? 들어가는 문에 그 사람만 봐도 어떤 신분이라는 걸 짐작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신분이란 사회인데 그 정조임금 엄마도 후궁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정실 왕비가 장자로 올라간 사람 몇 명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후궁의 자식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장남 아닌 사람, 후궁의 자식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왕에 올라가는데, 정조임금도 사도세자 사촌형, 배다른 형이 또 있었어요. 그분이 효장세자인데 효장세자가 7살에 죽어요. 그래서 어쨌든 후궁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자로 임금이 되는데, 정조임금은 그래서 아버지는 죄인으로 죽잖아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는 법도가 있어요. 그래서 영조임금이 딱 사도세자 죽고서 바로 하루 있다가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양자제도예요. 왜냐면 장자 계승의 원칙이 있잖아요. 장자가 가문도 이끌고 왕이 돼야 되는데, 내한테 아들이 없으면 인척 중에 하나 불러와서 그게 조선을 지탱하는 힘인데, 영조는 생각한 거예요. 왜? 노론이고 정조임금을 키우고 사도세자 이쪽은 노론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류 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는 자본과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효장세자가 7살에 죽었어요. 거기에 입적을 시켜요, 양자로. 그러니까 지금 주민등록만, 요즘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이렇게 신분 해라를 때 저 막 그런 걸 떼라 그러더라고요, 애들. 근데 딱 떼면 엄마 아버지가 사도세자 해경공무씨가 아니에요. 효장세자의 아들로 돼 있는 거, 현재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도세자는 생모인
엄마를 창덕궁에서부터 와가지고 생일잔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줬다는 건 굉장한 큰 당시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궁 밖에 한 번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시에 없어요. 죽어서나 나오는 게 궁궐이에요. 궁궐인데 엄마를 8일 동안 모시고 내려서 잔치를 해준다?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 우리는 지금 막 흔히 막 텔레비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흔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 지금 부모님 80명 모아서 생일잔치 해주라 해도 못해요. 근데 당시 6,000명 이상을 동원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서부터.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 사도 관련 제가 감동받은 장면을 내려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행궁을 보고 정조임금이 국방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예인들을 숭상을 했어요. 좀 우대를 했는데 그 무예 24지도 관람을 할 거예요.